자, 오늘은 운동의 기록에 대해서 수업하게 된 과학교사 송세호입니다. 우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걸 한번 복습해 볼게요. 워낙 중요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속력에 대한 공식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죠. 이동거리를 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였죠? 그렇죠.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 단위는 뭐였습니까? 미터 퍼 세크, 그리고 킬로미터 퍼 아워가 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건 사람이 걸어가는데 쓰고 있고요. 킬로미터 퍼 아워는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기차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평균 속력하고 순간 속력에 대한 차이점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운동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시간 기록계를 이용하여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수 있다. 다양한 기록 장치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페이지 130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헨젤과 그레텔이 이동하면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조약돌을 하나씩 떨구는 것을 볼 수 있죠. 떨어뜨린 조약돌을 보고 헨젤과 그레텔은 속력의 변화를 알 수 있을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시간 기록계입니다. 시간 기록계를 이용해서 물체의 운동을 종이 테이프에 기록하고 운동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간 기록계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계약하고 나서 실험을 통해서 알겠지만, 여기에 있는 손가락을 딱 종이를 짚고요, 이쪽으로 당기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점이 하나하나 찍히게 될 텐데, 이러한 점이 찍힌 거리라든지 길이를 보고 우리가 속력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131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31페이지를 보면요, 종이 테이프의 타점과 속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밑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고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시간 기록대에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종이 테이프에 타점을 찍습니다. 그러므로 타점 사이의 거리는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즉 속력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3-24 같이 물체의 속력이 느릴 때는 타점 사이의 거리가 짧고 빠를 때는 타점 사이의 거리가 길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바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당기는 방향이 이쪽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가 점이 이렇게 딱 찍힘, 종이에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타점 사이에 한 칸을 보통은 60분의 1초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1분의 60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 한 번이 찍히는데 1초를 60번을 나눈 시간만큼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시간만큼 이동한 거리는 위에 쪽보다 아래쪽이 더 길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시간으로 이제 봤을 때 속력은요, 어떤 거랑 비례하냐면은 이동거리랑 비례하다는 겁니다. 자, 요 기호 모르는 친구들 앞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비례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속력과 이동거리는 비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당기면은 타점과의 사이의 거리가 짧고요, 빨리 당기면은 타점과의 거리가 길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도 읽어볼게요. 또 종이 테이프의 타점 사이의 거리가 점점 길어지면은 물체의 속력이 빨라지고, 타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면은 속력이 일정하며, 타점 사이의 거리가 점점 짧아지면은 속력이 느려지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밑에 있는 그림을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거를 점을 한번 하나씩 찍어 볼 텐데요. 자, 이쪽으로 해서 이제 당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이 당겨졌다가 속력이 일정해졌다가 다시 속력이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간격이 짧아졌다가 길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타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속력도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끝에 당기다가 점점 거리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속력은 전반적으로 느려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32페이지에 가서 우리가 실생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물체의 운동은 시간 기록계 외에도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자동차의 속력계, 스피드건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혹시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나중에 모션 캡처라는 걸 받아보세요. 모션 캡처라는 것을 받아보시면은 이게 어플이거든요. 이 어플을 받으시면은 여러가지 시간에 따라서 여러가지 사진을 이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아래에 스키 타시는 걸 보이시죠? 이런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체의 움직임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다중상광 사진이나 다중 노출 사진은 같은 시간 간격으로 물체의 운동을 연속적으로 촬영한 것이라는 거죠. 시간에서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는 물체가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이므로 속력을 의미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사진에 찍힌 물체 사이의 거리가 길면은 속력이 빠르고 짧으면은 속력이 느려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블랙박스나 태코미터, 비행기나 자동차의 운동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상황을 기록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도 이러한 기법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속력이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길기 때문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속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속력은 같은 시간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동 거리랑 비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꼭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시간 기록계도 물체의 운동을 기록한 경우 타점 간격이 어떨수록 속력이 빠릅니까? 그렇죠. 넓을수록 빠르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